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은지 요원 어제 장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장은 다시 또 파랗게 물들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간밤에 또 빅 이벤트, 그러니까 FOMC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죠. 네, 사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점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회가 아니라 2회로 줄일 수도 있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외인과 기관도 빠져나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장 정리 박혜미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을 겪고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큰 산을 정말 여러 개를 넘었습니다. 산을 넘은 건 너무나도 힘들죠.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오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유가증권 시장 어제장에서는 제가 2492선까지 터치를 했다. 2500선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하루 만에 또 레벨 다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빠진 게 아니고요. 정말 쭉 미끄러졌습니다. 2423선이 오늘의 저점이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2450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탄력이 둔화되면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2435선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폭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합쳐서 오늘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샀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팔았습니다. 한 4,300억 정도의 매도세가 잡혔고요. 기관 쪽에서 결국에는 1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궤를 같이 했습니다. 역시나 하락세였는데요. 어제장 69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한다.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699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9에서 8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저점 679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688선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684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거의 2% 가까운 급락세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163억,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HLB, 휴젤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도 역시 제약바이오 많이 팔았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어제 팔았던 루니까지,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오늘 기관의 매도 상위 리스트에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역시 개인의 매수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우리 시장은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협주들, 재건주들 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바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4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왔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상한가는 살짝 풀렸습니다. 27%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35,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재건주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백보동을 울리면서 잘 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올해 들어서 조선주 ETF가 50%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올해 수주 물량 다 채웠고요. 지금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조선도 좋았고요. 기자재 쪽도 괜찮았습니다. 피팅 밸브 업체 태광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11% 오르면서 18,2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7.8%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의 옛날 이름은 STX 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23,5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미포까지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뒤를 이어서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간밤 미국에서 퀀텀 컴퓨팅 52%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찾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두 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그린리소스. 특히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장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17,530원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하나 체크하고 가시죠.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1,450원 선을 드디어 또 넘어섰는데요. 거의 15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간 거래에서는 1,451원 90전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1,500원 선은 그래도 1,450원 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449원 이전 0 이전에 마감하면서 오늘장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해봤고요. 우리 은지 요원과 함께 시간의 종목분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은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잘 갔던 종목들 정치 테마주 힙이 엇갈렸고요. 눈에 띄었던 종목들보다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잘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결국엔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코오롱,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윌비스, 한전산업, 이스타코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코오롱 같은 경우에 우원식 테마주로 10% 상한가 갔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도 결국에는 이재명 관련주 9.99%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관련주로 엮이면서 5.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타코 4.40%로 시간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같이 먼저 보시죠.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 목록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들 PCL 9.9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과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조선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간에서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인데 오리엔트 전공 9.84%로 5,470원으로 시간에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6.06% 상승이니까요. 내일장에서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젠스 6.26% 상승, 그리고 SOS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테마로 어제 정규장에서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위에 이름 올린 만큼 내일장에서도 같이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도 같이 체크해보시죠. 사실 이 시간에서 움직인 하락 종목들도 대부분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 이 대원전선 우 9.96% 하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대원전선, SG글로벌까지 모두 정치 테마주를 엮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하한가 그리고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상위 종목들이 이 정치 테마주를 엮여 있습니다. 이 한국정밀기계, 유니슨, 다보링크, 효성OMB,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이 우원식 관련 테마주들이 모두 한가에 갔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보시고 내일장 같이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외 특징주였습니다.
조용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가, 종가 배팅의 끝판왕 우리 밑지윤, 박지윤 멘토님과 함께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요. 앵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는데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토마토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조장 속의 여우 같은 매매 박지윤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의 트릭에서 SOS랍이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도 K푸드, K화장품 이런 쪽들 조금 지켜보셔라 말씀드렸고 첫사랑 기법이 포착되는 종목 S&D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법이 정말 패턴이 예술이다라는 것까지 무조건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될지 전 또 다음 주까지 시황 어떻게 될지까지 기법에 맞는 흐름들에 맞는 종목들 제가 또 야무진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좀 파란 요정 같아요. 아이고. 항상 좋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안 좋아지는 날에 제 스케줄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그래도 박지훈 종목 굉장히 하락장에만 강하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ICTK 여러분들께 선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도 어떤 종목 보셔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에서 우리 박지윤 멘토님이 나오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움을 또 많이 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근데 네. 진짜 하락장에 네. 종목이 기가 막혀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개별 이슈 쪽으로만 많이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을 받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톡톡 튀는 개별 이슈들을 정확한 범위까지만 그 라인대에서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슈가 갑자기 바뀌면서 갑자기 그 한 테마가 부각받을 때 관련되는 종목도 후발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밑지훈 전문가 박지훈 멘토님 믿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밑지훈 멘토님이 선정하신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ICTK입니다. 일단 오늘 장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2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88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종가는 9,6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슈가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 양자 보안 핵심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살짝 시황을 봤지만 요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군들이 날아오르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종목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 하면은 제가 지난 방송부터 쭉 KCS라든지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만한 종목 딱 양자 컴퓨터 하면은 KCS랑 엑스게이트가 떠오르는데 했다가 최근에 시장 패턴 제가 부메랑 기법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 연이어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주는 상승하는 흐름 많이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고 ICTK 또한 후발주자로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갑자기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들어 올렸었던 가격 맞추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이미 시세 반영이 많이 된 KCS라든지 엑스게이트 후발주자를 이어서 또 올라가고 있고 이 ICTK뿐만 아니라 뭐 우리넷이라든지 이렇게 소형주들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부터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로 지금 관련된 후발주자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재료의 지속성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ICTK도 어느 가격부터 타점이어서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느냐. 자, 보시면은요, 상장하고 나서 6,6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장한 지 이제 한 면에 다 보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첫 상한가를 보면 6,600원대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가격대는요, 딱 이 가격대예요. 자, 상한가를 처음으로 말아 올렸었던 자리 6,600원 맞춰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을 했고 이 가격을 지지받아서 요 날짜의 종가를 진입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매도 가격대 어디느냐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 그 윗꼬리들 하나하나씩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남았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자리 9,600
9,690원대는 자 보시면은 9,400원대 시가를 기준으로 9월 5일 목요일에 이렇게 상한가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준 자리가 있죠. 그 이후에 고점인 12,000원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쭉 주가가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첫사랑 기법의 타점은 6,300원, 두 번째 첫사랑 기법, 두 번째 상한가 자리, 현재 자리의 종가, 그리고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점점 더 터지고 있죠. 자, 이쪽 12,000원대 가격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이제는 이 종목이 시세를 봤네? 내 종목이 이제 본전이 오게 되네? 라고 하면서 이 물량들을 자 열심히 팔고 또 여기서는 더 가나 보다 또 올라탄 개인들도 있을 테고 자 그러한 심리들이 이 거래량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수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 등등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ICTK도 지속적인 상방 흐름 보시면 좋겠다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1,000원부터 12,000원대 위까지는 충분히 상승해줄 만한 가격대이다.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우리넷이라는 종목 보면은 이 종목도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재료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네 또 보면은 여기 시가 부근, 오늘의 종가 부근, 자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었던 가격대인 7,600원대 동일하게 두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넷의 경우에는 제가 또 7,600원에서 첫사랑 기법 타점 잡아서 이전에 고점인 8,600원대까지 대응해보면서 수익을 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냈던 그 자리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가격대이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ICTK 조금 더 상방 보셔도 되고 이전에 고점 날린 12,000원 위까지도 상승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CTK 내일장에서 잡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전에 고점이 세워놓은 전 저항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먹어주었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밀릴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또 억울하게 우리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하락하는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첫 상승을 들어 올리고 이제 메인의 가격대가 되었던 8,600원대까지는 우리가 하락하는 조정의 흐름 나와줄 수 있겠다.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손절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라기보다는 다른 비중을 좀 놨다가 다시 한번 시세 반영으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11,000원대 가격까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자, 이런 조정에는 겁먹지 말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이 8,600원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가 11,000원에서 12,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후발주자 우리넷까지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D입니다.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49,000원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에서는 소폭의 상승 49,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만드는 회사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삼양식품이 날아가니까 이 아우가 함께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S&D 조금 더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K염색약, K식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가치라든지 장이 유동성이 많이 부족할 때는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너무 기본적인 분석도 좋아하지만 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가 뭔지를 잘 보실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더 현명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K 냉동김밥, 그다음 K 식품, K 막걸리, K 주류, K 패션, K 화장품 이렇게 K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하반기 K 식품 쪽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도 제가 2주 전에 우리 첫사랑 기법 타점으로 상한가 매트릭스에서 트릭 종목이었죠. 자, 어디서 잡았는지부터 우리가 복기를 해보고 가야겠죠. 자,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이니까 자, 요 날이네요. 자, 이날 보시면은 자, 최근에 계속 S&D가 쭉 상승을 했다가 상반기에 상승을 했다가 39,500원대에서 계속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되는 흐름이 나왔어도 단번에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요했던 39,500원의 자리는 지켜주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좀 더 넓혀서 보게 되면은 이 가격, 이 12월 5일의 종가 부근의 가격 그리고 12월 4일의 거래량이 터졌고 자 중요한 자리를 다시 한번 메워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만큼 이 자리부터는 상승하는 흐름 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매도 가격 어디로 봤었죠?
최근에 저항이었던 44,500원대 매도 라인 잡아드렸고요. 그 위까지 올라간다면 53,3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모두 다 도달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시세 반영이 지금 너무 올라온 거 아닐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ICTK처럼 첫사랑 기법의 두 번째 타점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현재 자리는 지금 49,000원대의 가격의 종가를 안착해 있고, 자, 이전에 상한가 가면서 6월 14일 날 63,300원대까지 고점을 만든 구간에 집중해 보시면요. 자, 6월 14일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요날의 시가가 56,600원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자, 현재 자리에 종가가 49,000원인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됐었던 가격대를 맞춰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건, 자, 이전에 레전드 시기를 내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자, 여기 63,300원대 가격을 돌파해 주려는 전고점 돌파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심을 해야 될 건 63,300원대 가격대에서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터지지 않고 줄어든다면 그때는 조금 추가적으로 상방을 바라보기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시점을 보는 건 6만원대부터 63,300원대까지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두고 짧게 챙겨볼 수 있는 전략, 추가적인 상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1차 목표가 44,500원이었고 2차 목표가 53,300원이었는데 1차, 2차 모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6만 원까지 높여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49,000원이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우리가 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제 명분이라고 하죠.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서 그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는 습성들이 있는데요. 지금 K푸드 그리고 삼양 대장주인 삼양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만큼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 가격을 돌파를 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의 소형주 움직임들 부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상승 대응해야 될 범위는 63,300원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여러분들 손절 라인은 44,300원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공략을 했었던 그 가격대를 이탈가로 잡으시고 짧게 상승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D 일단 짧은 손절가 44,3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저번에 또 종목으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바람과 비만 있으면 수익을 줄 수 있다. 뭐 잠시 뒤에 AS가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탄소 포집 관련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15,510원 큰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2.45% 오르면서 15,89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미 뭐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면은 제가 안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하고 뭐 우주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아니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가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패턴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메랑 기법의 패턴이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장했던 날의 가격을 건드려주면서 위로 상승하려는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점, 우리가 봤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자, 첫사랑 기법은요, 너무 공부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수익 냈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 가격이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상장하고 나서 최근에 여기 29.13% 첫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던 자리인 1,600원과 13,220원을 집중을 해본다면 1,600원을 기준으로 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이 중요했던 가격대에 수급이 들어와 줍니다. 이 12월 12일에 종가인 11,170원이 첫사랑 기법의 첫 타점으로 유효하겠죠. 자, 그 다음 날에 이거 전문 박지훈 전문가가 추천해줬는데 금요일 날 안 갔어.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이 종목 설명드렸거든요. 금요일 날 바로 가지지 않았어도 속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드디어 박지훈 필살기 나오죠. 자, 여기 11월 28일 날에 종가인 13,220원,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4,200원대까지 모두 다 돌파를 해주면서 단 한 번에
상한가를 말아 올려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상한가에 팔 수 없으니 이전 저항을 천천히 높여가야겠죠. 최근에 부딪혔었던 꼬리들 우리가 대응을 해보겠고, 애초에 우리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 나와준다면 상장했던 가격의 시가 16,450원대 우리가 돌파해주면 더 큰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틀 전에 고가 같은 경우는 16,690원이었어요. 이 가격대가 드디어 11월 8일에 시가인 16,450원대를 건드려줍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패턴 그대로 또 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자리 오늘 왜 또 종가에 침입 타점이 될 수 있었냐. 자, 15,500원대는 지금 수요일 날 종가를 마감해 주었던 15,510원과 자, 오늘 날짜의 종가이 15,510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힌트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가격에서 동일하게 맞춰주었고 시간 내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내일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요. 17,000원대 1차 대응하시고요. 그 위에까지는 19,420원대까지 쭉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나와줄 수 있고 충분한 재료도 되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이 테마가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테마 후발주들 찾아봐야겠죠?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들을 찾아보신다면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는 상방의 여지가 열려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보면서 또 즐겁게 종목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17,000원부터 20,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탈가 보신다면 우리가 첫 상승 들어 올리면서 이 1차 목표가로 익절했었던 14,200원대 이탈 라인 보시면서 짧게 상방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전략을 주고 계시는데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14,200원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고요. 17,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추를 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옷을 입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단추를 잘 못 꿰잖아요. 단추를 잘못 꿰다 보면 다 풀고 처음부터 하나씩 다 꿰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제 2025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13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지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정말 뉴스까지 매일매일 정리를 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도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간의 종목분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린케미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종가는 6,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는 한 3% 정도의 상승, 6,9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 탄소 배출권으로 묶이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8거래일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량이 한 3일 동안 좀 많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상한가가 갔다가 풀리기는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전남친 기법이잖아요. 얘 나한테 전화 왜 했을까? 이 느낌으로. 잔이 약간, 네. 잔이 이렇게. 자,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그 결과가 안 좋지는 않고 오히려 더 상승을 시도하는 듯한 빨간불을 켜주었죠. 자, 좀 전에 아까 에어레인 설명드리면서 지금 탄소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정부 정책 어떤 기대감이 있을지 미국 차기 정부가 탄소 포집 활용을 저장 기술을 투자 개발하는데 좀 더 힘을 실겠다. 그다음 머스크도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뜨겁게 또 재료가 생겨나는 만큼 급하게 올리려는 모습 확인되죠. 자,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차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거래량만 놓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본다면 자,
여기 6,700원대 가격에서만 거래량이 신기하게 다 터지네요. 그렇죠? 자, 이 가격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 너무나 지금 명확하고 있고 현재 자리 들어올린 가격대가 급하게 들어올린 가격대가 자, 이전에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었던 이슈를 받았었던 6,70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겠죠.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자면은요. 자, 이 6,700원대의 가격대는 어디냐면 자, 이렇게 첫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자, 대상승 시작의 가격대였고 이 가격 밑으로 빠지더라도 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6,700원을 지키려고 해주는 자리였다. 그래서 6,700원은 그린케미칼에게 첫사랑 같은 가격대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 시간 외에서도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전에 똑같은 거래량 터진 자리보다는 거래량이 적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의도가 된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냐.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가격의 시가 종가를 우리가 메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었던 가격대 1월 10일의 가격대의 종가는 7,800원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7,800원대 가격에 도달한다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많이 터져줘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7,800원을 돌파해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7,800원대 가격에서 머뭇거린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자, 우리가 7,800원대 위를 안착해주는 상방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목표할 수 있는 가격대는 7,800원대 1차 목표로 잡으시고요. 2차는 8,600원대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었던 매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가격대들까지 상승하는 흐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탈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이탈가 보신다면 갭을 띄웠었던 가격이 6,200원대까지 짧게 이탈 보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승을 7,800원보다 7,800원부터 8,600원대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목적으로 잡으시고 짧은 이탈가 6,300원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케미칼은 손절가 6,300원, 1차 목표가 7,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600원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린케미칼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인데 장중에 상한가 터치 나왔습니다. 상한가는 풀렸고요. 22% 상승하면서 1,27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동반이 됐고 시간외에서도 5.89% 오르면서 1,34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위스콘신 대학교 동문이라는 소식에 학연, 인맥주로 묶였어요. 맞아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점에서 인맥주로 묶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내일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또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지만 이 종목들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만 잘 보셔도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강한 심장만 가진다면 우리가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지금 뭐 조기대선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인맥 테마주이기도 하고 뭐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 사업을 지금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또 부가적인 개별 이슈도 있는 만큼 자리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 자리 1,274원대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보면 꽤 오랫동안 이 대신정보통신이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거래량도 뚜렷하게 없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가격대가 1,270원대의 가격에 많은 저항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자, 차트를 쭉 당겨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한동안 1,270원대를 못 뚫고 이 가격 내에서만 쭉 횡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못 뚫었던 저항 가격에 종가를 안착을 시켰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거래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종목인 건지 아니면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거를 또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가 없던, 계속 심심하게 잠들어 있었던 이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오늘 날짜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못 뚫었던 가격을 종가로 메워주
보여주었고, 자,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들의 하락 흐름이 멈추고 이제는 이동평균선들 위로 캔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대선 테마주들, 정치인 맥주들 보면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첫사랑 기법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코메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보시면 12월 12일 목요일 날 제가 종가 부근에서 상승하는 흐름 가격 잡아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3일 정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즉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시가 부근까지 빠져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땠냐면 들어 올렸던 자리에서 동일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거의 10% 이상 또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를 만든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것도 역시 코메론이 최근에 뚫지 못했던 가격이 11,700원대에 종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김동연 테마주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는 뭐 이재명 관련돼서 뉴스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그 다음 주 자료에서는 김동연 테마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자, 코메론이라는 종목도 13,000원부터 13,600원대까지 또 보던 가격대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봉도 똑같은 가격대로 아까 대신정보통신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못 뚫던 가격대를 뚫어주게 되면서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 대신정보통신으로 돌아와서 이 차트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자면 똑같은 흐름, 이제 며칠 동안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내 평단이 오니까 갑자기 또 탈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겠죠. 이 거래량은 시장의 심리 지수를 모두 다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본다면, 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오늘의 고점을 세워둔 13,06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 위에 때 꼬리가 분포가 되어 있는 14,03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의 매물을 소화해준 만큼 며칠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코메론이라는 종목처럼요. 그렇다면 이탈 가격을 본다면 최근 수급이 들어왔었던 1,120원대까지는 하락하는 조정 흐름 나올 수 있겠고, 이 조정 버틴다면 반드시 상승하는 흐름 1,400원대 위까지도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일단 손절가는 1,120원이고 목표가 1,43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1,430원부터 더 상승한다면 1,500원대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전략을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오늘 장에서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1.1% 하락하면서 14,350원에 마무리 지었고요. 시간외에서는 흐름 좋았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15,220원 터치했는데, 이 종목은 예전에 이름이 그 KT 서브마린이었고 LS전선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적 케이블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시간외에서는 또 잘 가거든요. 맞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내일은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선을 긋고 어디서부터 도대체 들어 올리려고 했는지, 어느 가격이 중요했는지를 보게 된다면 11,800원에서부터는 상승하는 흐름, 큰 상승 흐름 나왔고, 그 가격 맞춰서 또 강한 거래량 실려주면서 우리가 저희 방에 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선물로 또 드렸던 종목이죠. 자, LS 마린 솔루션과 가온전선이라는 종목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좋은 수익 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 신호탄을 띄워주었던 기준봉을 가격을 잘 짚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1월 25일을 보면 시가가 11,890원, 종가가 14,210원인데요. 이 14,200원대만 잘 기억을 해두더라도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가격을 건드려주는 의미 있는 봉이 나오는 구간, 그 다음 이 가격대 14,200원대 가격에서는 항상 상승하는 흐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자리의 가격대도 14,350원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수익 냈었던 가격대를 그대로 맞춰주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이 마린 솔루션이 계속해서 수렴을 해가면서 횡보를 해주는 느낌이지만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평선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 나와준다면 최근에 고점인 15,900원부터 이전에 지지라인이 17,300원대까지도 충분한 상승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격들 체크해보시고 상승으로 가는 흐름으로 조금 더
확신을 두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탈가는 지금 뭐 떨어져 있는 갭도 없고 급하게 올리려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유롭게 우리가 12,500원대까지도 이탈 라인 보시고 여유롭게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괜찮은 종목이겠네요.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LS 마린솔루션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14,200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목표가는 15,900원에서 17,300원까지 이 박스라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요새 명언을 참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뭉거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시죠? 주식은 평생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는 법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지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위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정말 많은 종목들의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첫사랑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이제 첫사랑 기법을 배울 차례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끄러울 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좀 상황이 나아지면 얘기를 하자. 이거를 저는 하락장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장이 하락할 때 보면은 이제 공포심리에 이제 개인들은 투매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이거를 계속 봐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하지만 종가에는 내가 가장 마이너스 심할 때 던졌는데 종가는 희한하게 더 윗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겪고 계신다면 장중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화났을 때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회복하는 흐름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절도 습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그리고 시가에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되는데요. 3시 20분에서 3시 30분에 딱 동시호가에 우리가 시장가 주문을 해서 매수 체결된 종목은 바로 다음날 혹은 3거래일 안에 오전장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아주 쉽고 재미나고 명쾌하게 우리가 또 주식의 종목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점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종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개별 이슈로 모여있는 글로벌 테마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탄소 포식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정치 인맥주라든지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단기간에 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끼 있는 종목들, 첫사랑 기법이 가득 담겨있는 그렇게 생각나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식을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또 강박이 되고 자신감도 잃고 그러면 또 손실을 보게 되고 짜증나면 손절해버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계신다면요. 차라리 우리가 기본만 딱 보고 딱 우리가 봐야 될 것만 보고 사는 시간에만 사보고 팔아야 되는 가격에만 보고 굉장히 심플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주식이 재밌어지고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아무리 뭘 더 해봤자 가장 기본이 낫더라. 지지와 저항, 수렴과 발산, 재료와 수급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이 첫사랑 기법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던 그 한 사람의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죠. 주식하면 박지훈, 그 다음 박지훈 하면 첫사랑 기법 하면 하트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한가를 가게 되는 그 명확한 가격대들이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한 자리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든지 이 가격 밑으로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이 가격이더라. 자, 이런 가격대들을 찾아보실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도 요 종목은 여기서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 연습을 해봐도 부담이 없는 자리이구나. 이런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일 순환매 테마를 확인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 테마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반도체는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좋았고 이렇게 각 시장별로 눈에 띄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신상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체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현재, 과거, 미래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수렴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 힘이 실린다면 그게 상방으로 갈 것인지 하방으로 갈 것인지 그런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자료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자, 이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건 상한가, 특정 가격대가 끼 있는 주식인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는 그 종목에 얼마나 큰 힘이 실렸는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왕이면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우리가 종목과 결혼은 안 됩니다. 우리가 딱 봐야 될 범위까지만 보자. 그리고 이 매도도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도를 예술적으로 하고 싶다. 정말 쉽습니다. 차트에 매도 가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제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넷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죠. ICTK 후발주로 우리넷 지금 똑같은 동일한 가격대 만들어주고 있고 이 가격대 왜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느냐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현재 자리가 지금 7,600원대에서 7,600원대, 7,600원대 보시면은 계속 똑같은 저항 가격, 그 다음 거래량이 실렸던 가격, 상한가를 갔다 왔었던 가격, 하한가 갔던 가격, 뭐, 난리 부르스를 쳤던 가격대가 바로 7,600원대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차트를 보기 어렵다면 이동평균선을 그냥 120선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요. 이 큰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아래를 멈추고 이제는 위로 돌리려는 흐름인지 이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현재에서는 수평이 되고 단기 이평선들 또한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 나와주고 있죠. 이전의 상승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우리넷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수익을 냈었던 타점이니까요. 자, 하한가 갔던 날, 그 다음에 상한가 말아 올렸었던 가격 7,600원대를 선을 긋고 딱 보게 되면 이 가격에서 첫 번째 첫사랑 기법의 타점이 나왔죠. 동일한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져주었고 이전에 못 들었던 가격대를 종가로 메워주게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가격대를 동일한 모습으로 종가를 만들어줍니다. 자, 저항 가격 어디로 봐야 될까요? 자, 이전에 꼬리들 여기 이전에 고점 어느 가격이었냐면은요 8,500원대 가격이에요. 8,500원의 가격에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 상승 수익률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자, 이 가격 지금 보게 되니까 현재 자리의 가격을 보니 7,600원대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15% 냈던 가격대에 동일하게 안착해주면서 수급이 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할 건 뭐죠?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자, 바로 나왔죠? 양자 암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KCS 엑스게이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신고점에 간 종목들도 있고요. ICTK 같은 경우에는 구글 이슈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 후발주자로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동일한 재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디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최근에 8,500원대에 가장 계속 똑같은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8,500원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윗꼬리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팔았었던 가격대 8,200원대부터 8,500원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K 매매하시면서 우리넷의 흐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푸른저축은행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자, 이 종목 제가 HTS로 좀 더 보자면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또 실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며칠째 지금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9,300원, 9,400원대에 동일한 그 종가를 계속해서 형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실렸고, 현재 자리를 놓고 본다면, 이전에 거래량이 실렸던 종가의 가격과도 일치하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중간중간 실렸던 가격대들을 지금 모두 다 동일한 가격을 맞춰주고 있죠. 좀 더 좁혀보자면, 자, 이 가격대는 이전에도 상한가를 갔었던 가격대, 그 다음에 최근의 상한가, 그 다음에 현재 자리, 동일한 가격대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패턴이 한 번 올렸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패턴입니다. 이 푸른저축은행이 저번에 상한가를 갔다가 고점에서 떨구고 상승한 만큼 하락을 시킨 이후에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최근에도 제일 강한 상승 흐름을 나와줬던 때도 상승을 하고 상승했던 만큼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14,700원대까지 띄워준 흐름. 현재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슈 나오게 되면서 또 수급이 들어왔고 며칠째 동일한 가격 9,390원대에 종가를 맞추게 되면서 계속 갭을 띄우고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팔아야 될까요? 자, 최근에 세워놓은 11,000원대부터 자, 이 12,000원대에 저항 달려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있는 만큼 푸른저축은행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백입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리가 이틀째 눌림을 주고 있어요. 원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는 어디죠? 자, 18,000원대 부근입니다. 이 18,000원에서부터는 상한가를 갔었고 18,000원대부터의 거래량이 실린 매집봉 체크 상한가를 갔었고 또 상한가를 갔었고 이 가격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넘게 20% 이상 상승했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는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중요했던 자리를 찾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며칠 조정이 있더라도 이런 마이너스는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에 빠지면 너무 무서워서 3% 빠진다, 5% 빠진다.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빠지게 되면은 뭐 7-8%까지 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팔면은 주식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조정의 구간을 딱 마음을 다스리실 줄 알아야 우리가 원하던 수익까지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나이백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목표가를 본다면 18,600원부터 22,20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만 매매를 했더라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 부담되지 않는 가격 선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가격, 자, 3,200원대만 체크해준다면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이 가격 위로는 이제 또 상승하는 흐름 나온다. 최근에 고점을 실어준 가격은 이전에 여기 모여있는 매물대들을 의도적으로 소화해준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상승을 의도적으로 시켰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고점 구간까지 우리가 대응해볼 수가 있겠죠? 3,700원부터 4,000원대까지 전력 이슈 있는 만큼 대원전선 정치인 테마주로도 함께 엮여있죠? 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훈 멘토님과 함께 첫사랑 기법을 또 야무지게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가서 빠르게 AS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바람과 비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바로 에어레인인데요. 보니까 어제 16,690원까지 갔다 왔고요. 오늘 종가는 15,510원, 시간외에서도 15,890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어레인은 저희가 12월 12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11,200원, 목표가 12,200원이었고 수익률이 지금 3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2,200원이었는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16,690원까지 갔다가 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맨날 점검을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틀밖에 안 나오시니까
오늘 또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시간이 부족할 걸 알았나 봐요. 제가 이미 또 가격 아까 봐드렸기 때문에 자 17,000원대부터 이전의 고점인 19,42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고 후발주자도 이미 뭐 그린케미칼 아까 함께 따라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보았죠. 그다음에 이 패턴들이 뭐죠? 계속 이전에 상장했던 자리 찾아가면서 더 높게 올라가는 패턴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레인도 이 요즘 유행하는 패턴 이어받아서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 어떠한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소 포집 기술 이거 정말 괜찮은 기술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의견 내주면서 부각받을 이슈이기 때문에 19,420원대 위까지도 상승하는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19,420원까지 봐도 된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에어레인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히든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11월 5일에 상장을 했고 그 당시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친구라고 하던데 어떤 친구일까요? 아, 이 종목 우리가 또 보면은 네. 우리 S&D라는 종목도 수익을 잘 네, 냈잖아요. 좀 전에 첫사랑 기법으로 딱 포착이 됐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 이 K푸드라든지 아니면 K의 흐름이 또 뭔가 나오겠다. 뭔가 나올 것 같다. K 화장품주도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왔죠. 실리콘투도 그렇고. 자, 그 흐름 이어받아서 이 HEM 파마가 이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도 에어럭스라든지 에어레인이라든지 지금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상장을 했고요. 종가 가격이 16,400원, 시가가 25,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어디가 타점이었냐면 요날 우리가 12월 18일 날에 첫사랑 기법의 타점, 부메랑 기법의 타점이 나왔습니다. 상장일에 종가를 건드려주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날 종가에 17,240원에 진입을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죠. 자, 저항 가격 어디로 잡을까요? 우리가 저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상장을 했던 봉을 기준으로 10% 수익권 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종가 가격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고가로 이미 상장했던 날의 시가 가격까지 건드려주고 이 종가는 어제 우리가 샀던 가격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보면은 이 11월 5일에 이 가격대에 들고 있는 개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매집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걸 보면 이 윗꼬리에서 다 탈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매물대가 얕아져 있겠죠? 상승하는 흐름 더 크게 나와줄 수 있겠죠. HM파마 지금 뭐 K릴레이 있는 만큼 S&D 또 후발주자로 좋은 흐름 나타내줄지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만 원대까지 보셔도 좋고요. 1차 15,000원, 그 다음 2차 2만 원대 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이탈 라인은 오늘 시가인 뭐 16,500원대까지도 손절가 15,500원대까지 짧게 보면서 상승 수익 챙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HM 파마였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